네,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어제 만났습니다. 4, 5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안철수 전 의원은 손학규 대표에게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신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셈이죠. 과연 손학규 대표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궁금한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어제 오늘의 상과 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설은 잘 쉬셨습니까? 예, 우리 덕분에 잘 샜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로 네, 들어가죠. 건강하시고요. 어제 네. 그 두 분의 회동이 사전 조율이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두 분이 만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연락을 서로 이제 주고받았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지 간에 두 분이 직접적인 통화라든가 접촉을 통해서 사전에 의제를 조율을 했다든가 네. 의제를 선정했다든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참모들을 통해서 일단 만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언론에 그 먼저 알린 쪽이 안철수 전 의원 쪽인가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도 실무자 또는 그 참모들 사이에서 소통을 통해서 이때쯤이면 언론에 이제 공개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그것은 양측이 협의해서 그랬나요? 공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론 보도를 종합으로 하면 이 자리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비대위로 전환하고 위원장 자리는 나에게 달라. 그리고 이 대답 여부를 오늘 그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 회동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달라라고 시한까지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의원님들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실관계를?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예. 어제 두 분이 회동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마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거의 통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두 분이 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세요? 통첩이나 통보라기보다는 예. 상호 간의 이제 교감을 통해서 예.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이제 총선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다는 걸 전제한다면 두 분 사이에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아마 좀 전제로 하지 않았겠나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의 그 심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어쨌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귀국을 하시고 이제 수 3일이 지난 상황에서 네. 이제 외곽에서 이제 행보를 하신 다음에 네. 사실상 공개적으로는 당내 인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것이 이제 정치 행위로서는 인격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분 간의 그 비공개 대화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정확하게 오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만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격적이었다. 그리고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의 이런 요구를 받은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 뭔지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숙고하시고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회동하시고 난 다음에 좀 밤 늦게 좀 통화를 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마 즉답은 이제 피하시고, 예. 굉장히 그 숙고하시고 고민 중이시고, 그리고 당의 발전, 진로, 그리고 이제 총선 전략, 그리고 제3지대 정당, 실용적 중도 정당의 어떤 그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처절한 자기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의 반응은 머지않아 어떤 형식이든 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제 그 나온 보도를 종합으로 하면 한 가지가 사실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비대위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직을 나에게 달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했어야 되는 이야기가 자, 그러면 손학규 대표님은 이리이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장하시라는 요구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을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요청을 한 건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종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후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손학규 그래서 대표의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두 분만의 그 대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일반적인 정치 행위라든가 일반적인 당의 상황을 본다면은 네. 그 후자도 저는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만난 자체는 인격적이었습니다만은 내용까지도 인격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도 정치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예, 저는 그런 선에서 출발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럼 의원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손학규 네네. 대표를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동안에 새로운 보수당으로 가신 그 유승민 전 대표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이죠. 네. 그분들에 맞서서 보수 통합과 연대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처절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유승민 전 대표 측의 그러한 보수 통합 연대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체성과 노선과 이념과 철학이 달랐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손학규 대표의 처절한 노력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지 간에 손학규 대표가 10개월 11달 정도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당을 지켰다는 그런 평가는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1년 어디든지 간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는 손학규 대표가 어쨌든지 간에 중도적 개혁 그리고 실용적 개혁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본인의 마음을 회절하지 않고 올곧게 지켜왔다는 점 이런 점들은 앞으로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 속에서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는 터전을 어느 정도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네. 손학규 대표의 여러 가지 11달 정도 11년 가까운 그 행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 평가된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창조적인 파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손학규 대표의 그런 애쓴 흔적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 모두가 좀 높이 평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것이 또 총선 전략에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이번에 안철수 전 의원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어차피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틀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남아있을 생각이고 바른미래당의 틀로 선거를 치를 요량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선대위로 돌아야 되는 거고요. 당 조직이.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신이 또 총선 출마는 안 한다고 이미 밝힌 상태라고 한다면 네네. 중앙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지원에 나는 진력하겠다. 이런 접근법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비대위를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지금 우리 김종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께서 공항의 제1성으로 총선 불출마를 사실상 선언하셨고, 네. 보수통합연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신 상황에서, 네.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속된 말로 재건축을 해서, 네. 총선 준비에 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아가지고 당을 추스리고 당을 재편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신임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동의합니다만은 그 과정이 저는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모든 당원들의 총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당원들부터 만나고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도 만나고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만나고 우리 모든 의원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을 카드를 꺼내는 것이 온당했다 판단을 하는데 어제 이제 두 분이 만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안철수 전 의원이 이제 그 5차원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의원님 일단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그 이전에 오늘 11시에 12시에 저희가 여의도 시내 이제 식당에서 이제 저희들이 모이는데 11시에
소위 이제 언론에서 불려지고 있는 당권파 의원님들이 일단 회동을 합니다. 의원님 포함. 예, 당권파 의원들이 회동을 하는데 예. 예, 이 자리에서 저희들 소통도 하고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예. 그래서 무작정 안철수 전 대표를 뭐 식당에 가서 만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입장을 조율한 다음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11시에 일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1시에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만나서 이른바 당권파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12시에 네네. 이제 그 안철수 전 의원을 만나서 이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 밤 사이에 그래도 이른바 당권파 의원들 사이에 의견 교환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공감대가 어떻게 지금 그 모아지고 있는 건가요? 당권파 의원들은 그동안에 4가지 접점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대표 첫째 안은 뭐 공동 대표, 네. 두 번째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과 안철수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네. 일종의 당 대표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학규 대표의 당권직 고수 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뭐 신당 창당 선언. 네 번째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이제 우리 당권파 의원들이 많이 선호했던 아니었는데 뭐냐면 네.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이선 후퇴하면서 젊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젊은 지도부로 임시 지도부를 만든 다음에 예. 이 지도부가 마음껏 총선을 창조적 파괴 상태에서 치르도록 그렇게 당권파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지금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 내가 맡겠다고 하는 순간에 거부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동안의 당권파 의원들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네. 당권파 의원들 일부 의원님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상당히 선호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뭐 이걸 포함해서 이따 11시에 네. 한번 논의하게 되면 나름대로 창조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그 공감대 하에서 손학규 대표와도 대화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도 대화하면서 네. 당이 깨지지 않는 상황으로 네. 그리고 당이 창조적 파괴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점심 때까지로 시한을 못 박아서 손학규 대표에게 그 답을 달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네. 그 답을 주지 않으면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뜻이 여기는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당의 이제 창업주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당원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냥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정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그 짧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만약에 안철수 네.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갈라서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네. 지금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시 통합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 접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갈라선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 바른미래당도 그 대열에 합류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우선은 그 실용적 중도 개혁주의에 네. 대해서 이제 가치와 노선과 이념과 철학에 동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총선만을 위한 무분별한 이합 집산 이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정계 개편이라든가 네. 창조 파괴라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만은 그저 한번 새를 불려보겠다. 예. 그다음에 총선에 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 이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당을 먼저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해서 네. 저희들이 새 출발하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